네, 오늘 영국 신도시에 이어서 그 미국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원도시의 파생이라는 타이틀로 부제를 갖고 들어오는데요. 영국에서 시작됐던 그런 하워드의 전원도시 개념과 그것이 계승발전하면서 아버크럼비의 대런던 계획, 그리고 라이스 위원회의 신도시 계획까지를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미국의 도시 계획이 어떻게 발달하고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교차해서 시기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상을 본다면 그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이 나오고 미국의 이제 페리 근린주의 이론이 나왔다가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서 아버크럼비의 그 그린벨트 시티, 그런 그레이트 런던이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린벨트 도시가 나오고 거기서 다시 또 영국의 신도시가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시기적으로는 개념도 이렇게 따오고 근데 그것을 이렇게 크로스로 알아버리면 그 중복해서 들어갔을 경우 조금 헷갈린 것 같아서 미국과 영국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자, 그래서 미국의 도시 발달을 먼저 한번 볼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훑어보는 개념 정리가 될 것이고요. 위성 도시. 그러니까 영국에는 전원 도시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미국은 위성 도시라는 개념을 좀 갖고 있고요. 거기에 많이들 알고 있는 레드번 계획이나 클라스 페리의 근린주의 이론,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 그리고 그것을 추진했던 미국 지역계획협회까지 진행을 해보는 걸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린벨트까지 나오겠네요. 자, 미국의 도시 발달 첫 번째입니다. 자, 우선 1920년대예요. 1920년대 위성도시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위성도시 개념이. 폴 울프와 레이먼드 언원에 의해서 위성도시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우선 폴 울프 같은 경우 공업도시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레이먼드 언어는 이상도시를 꿈꾸죠. 우선 위성도시라는 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그냥 말 그대로 위성도시죠. 모도시가 있으면 옆에 소규모의 기생도시를 만들어주는 모도시와 함께 같이 이어지는 그런 도시. 신도시긴 하지만 자족적 기능이 없는. 우리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어땠어요? 기본적인 도시에서 일탈을 꿈꾸고, 즉 전원, 교회로 빠져나가고 그 속에서 그 자족성이 뒷받침됐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다는 거, 즉 자족성은 없었다는 게 내용이 될 거고요. 자, 1923년에 미국 계획협회가 개설됩니다. 라이트와 스타인, 맥케인, 먼포드, 아담스 같은 사람들이 주요 주축이 되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플래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 땅이 너무 크잖아요. 50몇 개의 주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큰 규모의 단위의 개발을 지향했다는 거. 자, 1920년대 위성도시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하워드의 개념이 우선 들어오네요. 자, 국제도시 계획에서 암스테르담에서 대도시 지역계획의 수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성도시의 건설과 6개의 그린벨트 설치하고 교통 시스템의 근대화 등을 결의하는 기본적인 이제 지역계획을 어떻게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위성도시의 기본적인 개념 쭉 이어지다가 요 사이에 라이트와 스타인의 써니사이드 가든과 레드번 계획이 등장을 합니다. 자, 라이트와 스타인, 우선 레드번 계획을 한 사람이고요. 레드번 계획과 써니사이드 가든 한 번 더 살펴볼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다음으로 1929년에 클라런스 페리의 근린주의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린주의 이론은 라이트와 스타인의 써니사이드 가든 혹은 레드번 계획의 플래닝을 보고 이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욕 대도시권 보고조사서라는 곳에서 커뮤니티라는 곳은 어떻게 형성되는구나 이런 이론 체계를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이 발생하죠.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했고 그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지역계획가 협회와 함께 그린벨트 도시를 만들어버려요. 그린벨트 도시.
그래서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전 정책을 실시했고, TVI, 테네시간 개발이죠. 그렇죠? 테네시간 개발을 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우리는 그 경제공황을 극복하게 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TVI, 테네시 개발의 담당자로 터그웰이 있었는데요. 터그웰 같은 경우 그린벨트 도시안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세 개의 도시, 그린벨트, 그린히스, 그린데일, 그 세 개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우리 그레이트 런던 플랜, 즉 대런던 계획의 그린벨트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런던 계획에서 그린벨트는 뭐 도시의 무지성 확산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디테일하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다 그린벨트 도시죠. 이런 도시들이 세 개의 도시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지역 신도시의 거대한 무정형의 스크롤이 잠식됐다. 조금씩은 만들었는데 점점 커지면서 연담해가면서 조금 별도의 그런 신도시의 개념보다는 하나의 대규모 도시로 바뀌었다는 과정이고요. 터그웰이 하던 것은 종합주택협회 그린벨트를 매각함으로써 그 시대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도시 계획이 등장하게 되는데, 글린주구 이론을 받아서 레스턴이나 콜롬비아, 조나단 신도시 같은 경우가 미국의 신도시로 만들어지고요. 무언가 신도시 중상층을 타켓으로 좀 고급 주택지를 만들어줬다는 거. 그리고 이제 뉴 커뮤니티 액트, 신도시 개발법을 만들어서 정부와 함께, 정부의 주도하에 플래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뭔가 민간 사업의 느낌도 좀 강했고요. 그 이후에 주택에서 나서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다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한다는 거. 자, 그럼 전반적으로 훑어봤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진행하실 게 위성도시가 무엇이냐, 그리고 글린주구 이론은 어떻게 되고, 써니사이드 같은 걸 레드번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고요. 그 대공황에 따른 뉴딜 정책, 그리고 미국 지역계획협회의 구성과 그 사람들의 활동들,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도시들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런 내용과 신도시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위성도시. 위성도시가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거와 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 즉 전염도시와의 비교를 한번 살펴보고 위성도시의 사례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위성도시 대도시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계획적으로 배치한 소도시다. 도시가 외연적인 확산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의 도시들을 주변에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도시가 있으면 이제 그 밑에 자도시들을 배치해서 인구 분산 정책을 수행하는. 다만 경제적 자족성은 갖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상업 활동이든 뭐 이런 기본적인 수요 활동들은 모도시로 이동을 해서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일산과 분당이 이제 위성도시의 하나의 사례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침상도시 이렇게 나오죠. 미국인인 테일러가 저서 위성도시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렇죠? 테일러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등장을 시킨 거고요. 도시 내 공장이 값싸고 넓은 부지를 찾아 교외로 분산해 하는 과정에 따라서 자, 도시의 저렴한 집가를 찾아서 교외로 나가는 거죠. 도시화의 단계에서 어떤 거? 분산 도시화 단계가 나오는 거죠. 대도시가 있었어요. 대도시에 막 사람들이 모입니다. 막 모이는데 집적의 이익보다 집적의 불이익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외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즉 분산 도시화. 그래서
교외의 공장을 핵도시와 교통을 연결해 준다면 핵도시와 공장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핵도시가 뭐예요? 잔핵도시, 메인 컨트롤 타워, 중심지와 위성도시를 연결해 줄 수 있다면 둘 다 윈윈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위성도시 만들어주면 기반 시설 제대로 확보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핵도시는 모도시 이고, 즉 그렇죠? 핵도시는 모도시이고 다수의 위성도시는 공장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다수의 도시는 공장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개념 자체로 본다면 우리나라 한 60년대 뭐 창원, 구미 이런 도시들이 위성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공업도시, 공장도시의 성격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 초창기에는 대규모 도시에서 그 인구 분산 정책과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부여하죠. 그런 기능의 특징적인 것이 공업이라는, 제조업이라는 그런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든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인 발상은 하워드에서 유래되었으나 개념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위성도시는 경제적 자정성이 없다. 위성도시랑 기본적인 개념 비슷해요. 전원도시랑 모도시가 있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시가 교외로 나가서 새로운 타운을 만든다. 그렇지만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경제적 자율성이 있다면 위성도시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래서 비교를 본다면요. 자, 하워드의 전원도시가 있고요. 전 시간에 배웠죠. 오늘 배우는 로버트 테일러의 위성도시. 자, 테일러의 위성도시가 있다. 그럼 도시의 형성 과정은 어떻게 되냐? 자, 독립적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경제적 자족성을 표방하죠. 다만 테일러의 위성도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도시의 의존적이다. 뭔가 경제적 자족도가 없기 때문에 모도시에서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 그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자족성과 비자족성이고, 자, 도시의 조건은 인구 3만에서 5만 명 정도 거주하면서 도시주의 넓은 농경지를 토대로 농업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고요. 공업을 유치했다. 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업도시를 유치했고, 공공시설은 도시에 전속된다. 그리고 공지를 보유하고 토지는 영구히 공유화시키자. 즉, 조합에서 컨트롤하면서 관리, 운영한다는 개념이었죠. 그럼 위성도시는 어때요? 자, 인구 3만 비슷하지만 모체 도시의 세력권에 놓인다. 메인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간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인구 집중의 확산을 방지하고 모체 도시의 기능을 분산했다. 모도시에서 어떤 기능이 나왔어요? 공업이 빠져나왔죠. 왜 공업이 빠져나왔어? 모도시에서, 메인 도시에서 집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그 집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튕겨 나가는 거죠. 그러면 튕겨 나가는 과정 속에서 도시의 공업활동, 제조업이라는 것은 빠져나오면서 기능을 분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분산 도시화의 하나의 과정이다. 추후에 기본적 도시 개념에서 어떻게 돼요? 그런 공간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면 그런 공간은 어떻게 돼? 슬럼화가 진행되죠. 슬럼화가 진행되고 나서 다시 활성화시키자. 젠트리피케이션이 나오면서 재활성화, 즉 재도시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다면 자, 위성도시의 사례. 우선 위성도시의 기본적인 도시는 써니사이드 가든이 있네요. 그래서 1924년 라이트와 스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어떻게 플랜이 됐냐? 420헥타르 상당히 대규모의 부지에 12에서 20헥타르의 슈퍼블럭으로 가구를 만들었다. 자, 슈퍼블럭. 도로 블럭 자체가 12에서 20이면 거의 400, 500, 300 400. 그렇죠? 300m에 400m. 그러면 12헥타르. 500에 400 정도. 상당히
큰 블럭이죠. 대규모 블럭으로 만들어졌고, 자, 배경. 사이사이드 개발은 레드번 계획의 시초이고, 슈퍼 블럭의 개념을 도입했다. 자, 슈퍼 블럭? 큰 블럭이라는 거죠. 여기 12에서 20헥타르 대규모 블럭. 그래서 슈퍼 블럭을 통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모든 교통의 유형을 배제했다. 즉, 주변에 이제 불필요한 차량의 유입을 금지시키면서 거주민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지속된다. 또한 내부 정원 공간, 즉 중정형의 공간을 형성해서 차량 소통이 없는 대규모 블럭의 기초를 만들어준다. 가운데에는 공원을 배치했다는 거죠. 라이트 스타인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럼 슈퍼블럭이라는 건 뭐냐? 연속된 가로로 둘러싸인 즉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죠.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에 개발 가능한 대규모 지역으로 대형 가구 내 자동차의 통과교통을 없앰으로 불필요한 도로의 증가와 통과교통이 단조로운 외부 공간의 형성을 방지했다. 대규모 가구가 있고요. 그 내부 공간에 도로를 안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외곽으로만 도로를 만들고. 그래서 그림을 볼까요? 자, 슈퍼블럭이죠. 대규모 가구에 집들을 다 넣어주고 중앙에는 공원을 넣어서 불필요한 차량의 유입이 없죠. 충분한 외곽 도로로만 연결하고 내부는 다 차량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거주민의 안전성 향상되겠죠. 왜? 이 공간은 차량으로만 다닐 것이고 이 공간에서는 도보권 생활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슈퍼블럭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자, 내용을 다시 볼게요. 자, 연속된 가로로 둘러싸인 대규모 개발 지역이 있었고요. 그 안에 자동차의 통과교통을 없앰으로 인해서 안전성이 증가하고 도로율은 떨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동일한 면적이 있을 때 둘 다 대가구를 형성했을 때 만약에 도로가 있다면 도로율이 증가되는 거죠. 다만 이쪽은 어때요? 외곽으로만 도로가 있고 내부는 다 중정형의 주택 구성을 통해서 내부의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도로율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있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중심의 공간으로서 통과교통을 배제하기 위한 슈퍼블럭을 구성하고 대규모 블럭을 형성해서 그 내부 도로를 만들지 아니하고 슈퍼블럭은 개발 녹지로 둘러싸였다. 녹지 공간으로. 그래서 녹지 내부에 보행자 도로를 설치를 통해서 입체적인 보차 분리를 시행했다. 외곽에 완충록도 둘른 거겠죠. 완충록이 둘러주고 그 안에 보행자 도로 설치하고. 막다른 길, 즉 클레삭을 활용해서 세가로 멍성했다. 자, 막다른 길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내부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공동의 오픈 스페이스를 구성하고 녹지 내에는 학교, 상점, 중심 시설 등이 배치되어 있다. 목적별로 4종류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목적, 기능이라는 거죠. 그럼 뭐가 있겠어요? 간선도로 있겠죠. 고속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 국지도로 있겠죠. 바로 집 앞에 연결하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있겠어요? 간선도로와 국지도로, 집 앞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집분산도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보행자 도로까지 있겠죠. 그렇죠? 간선도로, 고속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국지도로, 그 집 앞에 연결하는 도로, 그리고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집분산도로, 마지막으로 보행자 도로, 4개의 도로가 있었다. 자, 단지 중앙에 대공원을 설치해서 거주민 안전성을 좀 향상시켰고요. 초등학교 800m, 중학교 1600m 반경 내에 있었다는 거. 상당히 반경이 좀 멀어 보이긴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대규모 공원이 있기 때문에, 복대규모 공원이
단독주택 위주의 공간이기 때문에 면적이 커질 것이고 간격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어쨌든 본다면 그래서 뭐 녹지로 둘러싸여 있고 이제 사이사이 다 보행자 도로가 들어가면서 주택들이 입지하고 중앙에 공원들이 입지했다는 거. 자, 다음은 레드번 계획인데요. 자, 레드번 계획 같은 경우 우선 이제 위성도시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번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전원교회 도시로서 도시설계 측면에서는 언언과 파커에 의해 선정된 기준들을 뛰어넘는 의미의 진보를 보였다. 자, 언언과 파커 누구예요? 하워드의 전원도시 이론을 받아서 만든 영국의 설계가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원도시 협회를 주창했던 레치워스나 윌름 같은 경우로 언언과 파커에 의해서 설계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설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드번 계획이 그런 레치워스나 윌럼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는 거. 엄격한 기준을 볼 때 유럽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질적으로는 실패했다. 언언과 파커에 비해서 잘 하긴 했지만 그렇게 좋진 않았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교회의 불규칙한 확산으로 잠식됨에 따라서 초기 계획 의도를 상실했다. 초기엔 어떤 그 분명한 계획 의도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추후에 어반 스크롤 과정에서 그 도시는 초기 계획 의도가 없어졌다는 거고요. 육촌 노동자가 없고 유대인, 흑인 등이 배제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소셜 믹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레드번 계획에서는 그냥 백인들 위주의 사회 공간을 만들었다. 자, 레드번 전원도시도 협회가 있었듯이 레드번도 그런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있었겠죠. 그래서 레드번 조합은 공개 공지를 제외한 주택을 매각해서 이제 돈을 마련했다는 거고요. 공공기관 관리를 위해서 도시주택공사 및 케네디 재단의 보조금에 의존했다. 이 도시 조합을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 공공자금에 손을 댔다는 거고요. 산업의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전원도시의 목표를 포기하고 단순한 평등교회를 만들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의 발상은 하워드의 전원도시를 만들어 온다고요. 자족성을 위주로 만들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이 안 빠져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장 없이 주거지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했던 위성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성도시가 뭔가 경제적 자율성이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레드번 계획이 처음부터 위성도시의 그런 개념을 잡고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위성도시의 형태를 띠더라. 즉 경제적 자율성이 없고 모도시에 의존하게 되는 그것이 레드번 계획이었다. 자, 레드번 계획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대규모 블록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슈퍼블록으로 이루어지면서 개별적인 주거가 있고요. 그 중앙 공간에는 이제 공공시설 등이 들어갔다는 거. 정말 보시게 되면은 그림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대규모가 슈퍼블록이잖아요. 그렇죠? 슈퍼블록이고 다양한 주거지들이 혼합될 수 있는 정말 많은 들어와 있죠. 그래서 블록별로 내부에는 송가교통이 발생하지 않고 녹지대의 공간을 만들어서 보다 쾌적한 공간 만들어 준 거고요. 그래서 슈퍼블록의 장점과 단점을 좀 더 보자. 그러니까 자, 대형 가구의 내부에 자동차의 통과 요소는 없앴다. 무슨 말이에요? 슈퍼블록 안에 도로가 없죠. 그렇죠? 외곽 도로만 만들어주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창출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 사이사이에 보행자 도로가 다 있겠죠. 지금 그림에서 안 보이는데 블록 사이사이에 보행자 도로를 설치한 거고요. 라이트 워슈타인에 의해서 계획됐고 미국 뉴저지의 레드번 계획은 처음으로 사용되고 각국의 뉴타운과 커뮤니티 계획과 전리 적용됐다. 어떤 개념이? 슈퍼블록으로 쪼개고 내부에 보행자로 설치해서 안전성 높이는. 자, 이런 슈퍼블록은 주택의 공급이 용이하고 그리고 다양한 주택과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시할 수 있다.
아무래도 블록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마음대로 플라닝 할 수 있다는 거죠. 필지 규모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건물을 집약함으로써 고층화, 효율화가 가능했다. 또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용이하고 편의시설, 기반시설 등의 비용이 저감되더라. 아무래도 대규모 블록을 잡아주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좀 더 저렴해지겠죠. 충분한 공동의 오픈 스페이스 확보가 용이하다. 용적률 검토를 따왔을 때 이런 공간들 공공시설 부지로 쓸 수 있잖아요. 녹지 공간 비어지니까 그런 오픈 스페이스 공간 마련할 수 있고요. 보도와 철도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했다. 보도와 철도의 완전한 분리. 이렇게 대각을 만드니까 외곽에만 도로가 있고 이 내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보차 분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력, 난방, 하수, 쓰레기 처리 등의 도시 지원 시설이 공동화가 가능했다. 그러나 주변 집가의 양등을 초래하고 주변부의 집땅값이 올라가고 도시의 외연적인 확산,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고 기반시설의 부담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획일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었다. 우선 옆 동네, 개발되면 옆 동네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옆 동네에 올라갔다는 건 도시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즉 외연적인 확산을 있었다는 거. 그리고 기반시설 이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그 시설 비용을 주택가격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주변 지역과의 부정합 및 가구의 폐쇄로 인해 도시성은 상실된다. 플래닝 할 때 우선 레드번 계획은 혼자만 하다 보니까 주변과의 관계 조율을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폐쇄성이 있었고 가구 폐쇄로 도시성이 상실된다.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연결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심시설 중앙 배치로 간선도로의 활성화에 기여를 상실했다. 모든 시설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회랑형 간선도로변의 활성화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더라. 중앙에 시설이 집결되다 보니까 이런 메인로드 변으로는 약간 플래닝이 안 좋아지는 그런 과정도 있더라.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레드번 계획 중에 하나 슈퍼블록 대가구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요점을 정리해 본다면 레드번 계획 같은 경우는 우선 전원도시의 기본적인 개념을 받아왔지만 그런 공업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위성도시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레드번 계획에서는 우리 거주민의 안전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 위해서 슈퍼블록, 대규모 가구가 등장했고 대규모 가구를 통해서 통과교통을 배제해서 안전성을 높이고 보차 분리를 통해 입체적인 공간을 활용했다는 것. 이 정도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레드번 계획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